그죠? 그대로 지불하게 되면 일차를 버리는 거죠. 하지만 뭘까요? 파트너십의 재산을 뭘까요? 파트너십 경비를 이용해서 그죠?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파트너십의 자산을 전용하는 거죠. 전용.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용하는 형태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피고의 주장 내용은 결국은 개념적으로 그죠? 맞지 않다. 그래서 뭐 스스로 파트너십의 주요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제 구매하고 또 투자를 그죠? 하게 되고 그렇다면 뭐요? 개인적 파트너는 뭘까요? 자연스럽게 사무용품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하고는 좀 차별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가 한마디로 파트너가 회사에서 운영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차적인 내용이 아닌, 그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재산권을 방해한다든지 재산권의 어떤 발전 과정을 제한하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마디로 불법적인 내용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피고가 계속 이제 설득을 하겠죠.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그들은 뭐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겠죠. 계속 의무가 없다. 또 실제로 또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래서 보게 되면 어느 것도 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Nowhere does the law declare. 자, 파트너가 이 사람 주장들은 뭐예요? 계약에 의해서 그 의무가 그죠? 각각에 있다라고 주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옛날 법 가지고 이제 계속 주장하는 거죠. 반면에 뭐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의 신탁 의무라는 건 뭘까요? 법에 의해서 이제 그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부과된 한마디로 파트너십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한마디로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 위반이라는 건 뭐예요? 불법행위죠. 불법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캘리포니아 리포터스 나오는데 뭐 이런 것은 이제 판례들이죠. 판례들이고 스탠리 리치몬드 케이스의 판례들이고 그 다음에 잔 블리키 케이스도 판례들이고 그죠? 판례들입니다. 여기까지는 판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들, 관련 판례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파트너가 효과적으로 제한하거나 수정한 이런 의무죠. 한마디로 명시적인 계약이라든지 그죠? 계약에 의한 명시적인 계약으로 한 이러한 의무들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고려할 여기서 뭐 입장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십 어그리먼트가 사실상 계약에 따라서 소위 시장 가격에 맞는 임차료를 요구를 한다 안 한다 라고 여기서 우리가 또 고려할 입장도 아니고 또 사실상 결의는 없어져서 그런 제시도 없었어요. 너무 확정적으로 피고가 자 그러한 의무죠. 그런 의무 한마디로 자기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의무로부터 면제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상 제시되지 않았고 대신 뭘까요? 그들의 이제 한마디로 항변이죠. 피고의 항변이 뭘까요? 한마디로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개념들이죠. 뭘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그럴 권리가 있다.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게 되면
그들은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한 거죠. 계속 똑같은 얘기만 주장하고 있죠. 별로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얘기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고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 1차 목표가 뭐예요? 파트너십이. 결국 뭘까요? 빌딩을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응? 빌딩을 잘 관리해서, 감가상각은 디프리시에이션이고, 어프리시에이션은 이제 빌딩을 잘 관리해서 부가가치를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판매하면 다 되는 거지, 뭐가 그게 목적이 달려 있느냐. 그래서 빌딩 내에, 그죠? 한마디로, 이러한 프라미스, 이러한 전제라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파트너가 명시용으로, 한마디로 그 재산으로부터,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 가격을, 월세죠, 월세를, 받지 않는다라는, 뭐 한다 그러면, 그거 단지, 몇몇의, 그죠? 무한정 몇몇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그러면, 피고는 뭘까요? 피고는 그러한 행위를 할 권리가 있었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돈 받지 않고, 돈 내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것만 그냥 사용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뭐죠? 임대를 놓지 않고 우리가 바로 쓴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최소한 뭐예요? 여기서 뭘까요? 원고는 그러한 불평을 할 수 없다. 그죠? 이 사람 계속 항변하니까 말을 끊는 거죠. 하지만 뭘까요? 일단 단순한 어떤 예측, 결과적인 자본의 이득이죠. 경제적인 이득으로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단순한 예측이라는 건 뭘까요? 전혀 개인적인 파트너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될 수 없다. 결국 뭡니까? 결국은 그 이득이 결국 파트너십의 이득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전형화해버리니까 결국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내용들은 뭘까요? 충분하게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다루기에 충분하면서도 뭐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뭐를 우리가 기록에 하면 뭐뭇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not indication이니까, 그죠? 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위 불화죠. 떨어져 나가니까 불화라는 게 결국 뭐예요? 윌리엄 다니엘이 지불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죠? 나도니까 지불하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렌트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것보다도 낮은 가격을, 그죠? 낮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고집을 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판매를, 그죠? 프라파티를 한마디로 자신이 변호사 사무 업무를 은퇴할 때까지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죠? 한마디로 비싼 가격인 팔아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팔지 않는 거죠.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됐다라고 한 거고, 이러한 내용을 봐서는, 그죠? 이런 분쟁의 입증 내용을 봐서는 바로 결국은 피고의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자기거래에서 발생된, 분명하게 자기거래에서 발생된 직접적인 분쟁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는 뭐라고 이제 선고서에서 증언을 했냐면, 자,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원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게 되면 내가 그 지분을 팔든지, 또 뭡니까? 또 피고가 그걸 매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거래를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하지만 뭘까요? 왜 피고들이 피고의, 이게 원고죠. 원고의 지분을 급히 살려고 했는지 보기 어렵다. 그죠? 어떤 경우에, 한마디로, 디스카운트 렌트, 한마디로, 낮은 가격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무실로 이용하는 한, 그죠? 하는 한, 그렇게 시급하게 원고의 지분을, 살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뭘까요? 아마도 그들은 매일매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그죠? 뭐, 계속 지속되는 한, 프라파티를, 사무실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이득을 계속 취하는 거죠. 원고는 결국은 자신의 이득이 박탈당하는 거고. 그리고 뭘까요? 결국은, 팔기도 어렵죠. 안 파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그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만선이 딜렉트 파이낸셜 베니치. 한마디로, 원고에게, 이제 한마디로, 회계, 보고 의무가 없는 거죠. 없고, 그건 파트너십에 없는, 그대로에 따르면, 없는, 직접적인, 재무적인 이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결국 원고와 피고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인 충돌 요건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바로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제2차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고가 또 뭐예요? 여러 가지 또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죠. 그래서 또 사실상 뭡니까? 또 원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로서 인용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피고가 뭘 주장했어요? 이 주장 자체가 근거 없다는 뜻이죠. 윌리엄 다니엘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 사무실에 테너트도 아니다. 한마디로 전혀 임차인이 아니었다. 임차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얼토당토하다. 그죠? 오히려 뭘까요? 하이슬러나 스튜어트 다니엘이라는 회사의 별도의 법인이 바로 그 재산의, 그죠? 그 빌딩의 주요 임차인이었다. 그러니까 법인이 임차인이지 개인이 임차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은 기록에 의해서는 우리가 지지를 못 받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윌리엄이 인정했던 그런 자백의 비주에 봐서는, 그죠? 한마디로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윌리엄 다니엘이라는 게 그 빌딩에서 솔로 프랙티스를 한 거죠.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뭘까요? 이러한 개념을 거부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보게 되면 디스포지션 돼서 결국은 peremptorily the mandate issue directing respondent court to vacate order. 한마디로 원심법원의 내용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취소하는, 그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원심법원의 법리 위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소위 파트너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 못하는 원심법원의 내용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결한 캘리포니아 항소심의 그런 판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코아퍼레이션이나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룰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